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대통령실 경내에서 열렸어요. 바로 중소기 이 기업인 대회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가요 열린 것은 그동안에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열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끊겼어요. 문재인 정부 기업 말하자면 격려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에 중기 중앙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행사장에 갔을 뿐이고 청와대에서 열린 적은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 2월 달에 중기 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결국은 오늘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화려하다는 것은 무슨 사치스럽게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소 기업인들 그리고 대기업 간에 상생하자, 이런 상징적 퍼포먼스까지 열렸어요. 그 핸드 프린팅 퍼포먼스까지 열릴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으로부터요 중소기업인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도를 했는데, 중소기업인 한 520여 명 정도가 대대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을 비롯해서 5대 그룹 총수들도 전부 참석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 그 다음에 추경호 장관, 이런 분들도 또 함께 참석해 가지고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행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미 청와대를 용산 집무실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 가운데서도요, 공식 행사에서도 그렇게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없애고 우리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그런 유대를 좀 강화하는 입장에서의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요, 오늘 이 행사 연단이 있었는데, 보통 대통령 행사할 때요, 이 단상 높이가 한 1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6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일반인이 단상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소통의 간극을 그만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참석 만찬의 경우에는 보통 고정된 테이블에서 음식 서빙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오늘 만찬은 또 뷔페식으로 준비가 돼서 대통령도 이 잔디 광장에 차려져 있는 테이블을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기업인들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퍼포먼스, 이 핸드프린팅 행사인데요, 여기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대표해서 총 1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요, 이재영, 최태원, 그리고 정의선, 구강모, 신동빈 5대 그룹 수장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해서는 김기문 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 강삼권 벤처기업 협회장, 그리고 훈장을 받은 중소기업인 주보원 씨 5명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인대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것도 처음, 그리고 함께 핸드프린팅 행사를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야말로 이 공정과 상생, 이가 지금 현재 오늘날 화두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에서 상호 이 공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이러한 약속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제 환영사, 이 격려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이런 복합적 도전과 위기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를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26조 3천억 원이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서 중소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대통령 집무실에는 5층에 지금 이제 손님들을 처음으로 초대를 했어요. 이 오늘 초대한 분들은 국민의희망 대표 20명입니다. 지난번에 취임식에서 초대받던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오징어 게임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를 연기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연극 배우 오영수 씨도 참석을 했고요. 또 이제 장애인으로 이름을 날린 분, 또 그 다음에는 50만 원을 그야말로 이 게임기 사려고 3년간이나 모은 용돈 50만 원을 게임기를 사지 않고 기부해서 화제가 됐던 육지승 어린이, 이런 분 나름대로 굉장히 귀중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받은 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했는데요. 소개를 하면서 또 하나 뭘 소개했느냐? 대통령 1호 기념품인 손목시계를 설명하면서 이분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 손목시계 선물과 관련해서는 날짜하고 숫자를 빼고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손목시계 사진을 이제 선물하면 했는데요. 이 손목시계 앞쪽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황금색 표장, 그리고 윤석열 이 세 글자를 손글씨로 새겼고, 뒷면에는 취임식 문구인 다시 대한민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참석자 손목에 직접 기념시계를 채워주고 사진을 전부 촬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집무실을 쭉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손님들한테 말문을 열게 하려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리의리할 줄 알았을 텐데 다른 데랑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연장자인 이 오영수 연극 배우가 이제 집무실을 보고 나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로는 여기 와서 보니까 비교하는 것이 우습지만 참 소박하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 3년간 게임기 살려고 용돈 50만 원 모았는데 기부한 거, 이 육지승 어린이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사진 액자들, 반려견이 있는 사진 액자들을 전부 다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 강아지다, 유기견 톨이고 쟤는 우리 막내 강아지 써니다, 일하다가 한 번씩 봐야 스트레스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참석자는요, 강아지가 집무실에 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주말에 한번 데려올까 싶은데 오줌 쌀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집무실 안에서요 아주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과 관련된 주요 뉴스 2개를 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관련 요즘 뭐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요, 비공개리에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 다 담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유세 방식을 싹 비공개. 유세는 공공연하게, 투명하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유세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뭐 겸손은 기본이죠. 네.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유세 활동, 유세는 나를 찍어달라고 홍보 활동을 하는 건데, 이 홍보의 수단인 유튜브를 닫고 몰래 다녀.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망신을 너무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망신이 뭐겠어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거가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은요, 이게 비공개로 유세를 한다, 이것은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포기하는 방식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신박하다, 좋은 볼거리가 사라져서 굉장히 아쉽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인가요? 갈 때까지 다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정적 근거가 바로 이렇게 자기 선거 유세 활동을 몰래 숨어가면서 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운동장이 급격히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서 윤영선 후보 당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윤영선 후보한테요, 임명장을 받았어요. 뭘로? 선거운동으로. 그래서 내일부터요, 선거운동으로 며칠간, 그러니까 목요일,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전력 투기하겠다.
윤영선 이름이 쓰인 옷 좀 입고 다니려고 운동원 등록을 요청했는데 윤영선 후보 측에서 멋진 임명장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는 윤영선 후보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원 임명장, 그리고 윤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장갑 등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윤형선 후보 선대위 측에서도요, 선거운동으로는 임명을 했다. 지금 현재 개항을이 전국적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총 집결해서 결집을 해서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요. 이준석 대표는 28일 날 개항을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윤형선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리서치 KBS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영선 후보가 42.7, 이재명은 42.5로 밀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한국갤럽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45.5, 윤영선 후보가 44.3.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2%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개항을 개항을 지역은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서민 교수가 결국은 진중권 교수하고요,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 여의도 없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말이 너무나 많다. 예, 말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손절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서민 교수 참 안타까운데요. 뭐 그동안에도 진중권 교수하고 서민 교수가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지난 작년 4월인가요? 서민 교수가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악마라고 이렇게 칭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있다가 이제 선동가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최악의 방식이다. 서민 교사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번에는 이제 서민 교수가 먼저 손절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조국 흑서 함께 썼고, 그리고 탈진보 인사로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아주 엘리트 평론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난 23일 날 블로그에 손절하는 이유, 이 제목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교수가 밝힌 손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국 흑서 집필진 중에 4명이 모였는데 혼자 말 다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면 화를 낸다. 심지어 막말까지 한다. 책 쓴 거 말고는 같이 활동하지도 않았으면서 걸핏하면 손절을 이야기하는 분이다. 손절 얘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내가 그래서 너 손절한 거라고 말하는 분이다. 그리고요, 한참 전에 잡힌 약속을 바로 전날 자기 때문에 바꾸면서 미안하다는 소리조차 안 하시는 분. 김종인을 버려서 윤석열이 막을 거라고 하는 분. 자신이 먼저 시작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죠. 욕을 내가 거들었다는 이유로 머리 빈 놈 운운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요, 쓰다 보니 너무 많지만 이만하련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볼썽 사나울까봐. 그동안 그분을 비판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국서 넘버원이며 정권 교체의 공이 가장 크다고 칭송했었다. 이젠 내가 그를 손절한다. 정권 교체도 됐고 쌍수 즉 쌍꺼풀 수술도 한 마당에 넘버원이고 뭐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이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살이 다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언젠가 가급적 빨리 원위치 하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 황교익, 이거 말도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얘기를 가지고 또 이 논평한다는 거가 참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대회, 지난 일요일이죠. KBS 이 열린음악회가 열렸잖아요. 이때 지금 우리 윤석열 내외가 어린이 합창단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청와대 청와대 본관에서.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황교익 씨가 야 이거 북한과 동급이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으로 모두 반복된다. 그러면서요, 이 황교익 씨가 쓴 페북 글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과거에 청와대 본관 계단에서 합창단과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리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황교익 씨가 뭐라고 올렸었냐면, 이 사진을 두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그 아래 모든 것이 확 바뀐 듯하다. 단 며칠 만에 북한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비판을 한 거예요.
자, 이 사진은요, 윤석열 내외가 V자 모양으로 선 합창단 단원들 가운데 서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행사 사진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 박민영 대변인이 비판한 거는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어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찍은 사진을 보면요, 맨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있고, 그 뒤에 계단으로 쭉 어린아이들이 올라서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과거의 이게 민주당 사진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현재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 박민영 대변인 얘기는, 황씨야말로 지난 5년간 어디 북한에라도 다녀오셨냐? 고증 자체는 오른쪽이, 즉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기념사진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맨 앞에 서 있는 거, 합창단 단원들은 뒤에 층층이 서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망신 안 당하려면 좀스러운 네거티브 하시기 전에 과거 민주당의 행적을 한 번쯤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 논설위원이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요, 서울대 측에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황보승희 의원도 서울대 측에 물어봤더니요, 조국 장관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게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요, 황보승희가 얘기한 걸 보면, 학교 당국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교무과 관계자가 조국 교수로부터 사직 표명과 관련해서 아직 연락받은 바가 하나도 없다. 네, 연락받은 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 조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네, 깜짝 놀랐다. 그리고요, 공식적인 행정 절차로 볼 때는 조 교수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교수들이 사의 표명을 하면 먼저 윗분, 즉 소속 대학 학장과 논의를 거쳐서 교무과에 사의가 전달되는데, 조 교수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공식적, 행정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다. 조 교수가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한 적도 없다. 워낙 독특한 케이스라서 문의가 있었다면 직원들이 기억할 텐데 문의를 받았다는 직원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은요, 지난 24일 날 인사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직위 해제 상태라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찬호 기자가 직접 조 장관한테 물었더니, 조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장에게 확인하라.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측에 또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빨리 사표를 내라. 그리고 받은 돈 전부 토해내라. 예,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으로 내놔라. 이런 제가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김정숙 여사 관련입니다. 김정숙 여사 시위자들한테 삿대질을 한 사진이 지금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서요, 김정숙 여사가 시위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요, 한 페이스북 유저가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위치에서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표현했으면 말년이 편했을 것이다.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을 따뜻이 환대하고 피살된 서해 공무원 유족을 안아줬으면 이들 부부가 현재 받은 증오의 절반은 사라졌겠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극단적 행보를 보였다. 계속 안정권이랑 서로 삿대질하고 쌍욕을 주고받고 살아라. 예. 그래서 이렇게 삿대질을 한 대상은요, 백신 피해자 유가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여기서 지금 요즘 계속 시위를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이 살인죄 고소 고발을 한 그런 단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하시고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